주변에서 10분이면 10명 다 개조하지 말라. 왜 신차를 뽑아서 개조를 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 LPG 개조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오렌지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유류비 때문에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솔린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LPG로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패밀리 차량이죠. 이 산타페 TM을 또 LPG 차량으로 개조하신 오너분을 제가 한번 바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딸 둘 가진 39살 서언상이라고 하고요. 요 산타페 LPG 차주입니다. 그럼 이 차량을 구입하신 시기는 언제일까요? 2018년 8월이니까 지금 딱 만으로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신차로 이걸 구입을 하신 거죠? 네. 그럼 그때 이 산타페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는 제가 세단을 몰았는데 네. 그 당시에 둘째가 임신을 해 있는 상태여서요. 첫째를 키워보니까 뭐 유모차든 애들 짐이 너무 많아서 네. 산타페, 그 SUV가 꼭 필요해서 그 당시에 팰리세이드가 출시되기 전이라서 네. 산타페를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일반 가솔린으로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얼마 만에 LPG로 개조를 하셨을까요? 신차 구매하고 딱 11,000km 타고 2019년 4월에 제가 개조를 했으니까 신차 출시하고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개조를 하게 됐군요. 네. 그러면 개조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 디젤 차를 제가 한 번도 몰아보질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차를 탈 때 최고 우선적인 게 소음이란 진동인데 네. 그래서 휘발유 차를 샀지만 연비가 안 좋은 거를 알고 제가 샀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킬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LPG를 개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개조를 어디서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용인에 있는 로턴이라는 곳에서 제가 개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혹시 개조 금액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제가 개조할 당시에는 35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한 3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38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먼저 하시길 잘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개조를 하고 지금 얼마나 더 운행을 하셨을까요? 11,000km에 개조해서 지금 75,000km니까 65,000km 정도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주행거리가 확실히 많긴 하시네요. 그러면 개조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류비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회수를 하셨을까요? 회수를 하고 타면 탈수록 지금 이득인 구간인 거죠, 지금은. 정말요? 네. 350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이제 주행을 하시고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셨을까요? 제가 개조할 당시에 휘발유랑 LPG랑 가격 차이가 리터당 한 700원 정도였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55,000km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800원, 9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5만 킬로 정도만 타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LPG차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거군요. 네, 본닛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LPG 개조하는 게 방식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직분사도 있고 간접분사도 있고. 그럼 이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조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GDI 직분사 엔진이기 때문에 LPG도 간접이 아닌 직분사 방식으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추가가 된 건가요? 제가 일화를 한 개 말씀드리면 네. 현대 블루 헨즈에서 엔진 오일을 갈려 갔는데 거기 정비사분께서 튜닝차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 진짜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원래 간접 분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순정 인젝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젝터가 추가가 돼서 여기 본넷이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직분사기 때문에 연료 회수, 연료 분사, 전반적인 시스템 세 가지만 키트만 설치를 하면은 개조가 끝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진짜 간단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진짜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조가 됐는지 들어봤는데 LPG 탱크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탱크 일단 제가 트렁크 먼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보통 이제 LPG 개조하신 분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탱크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보통 스페어 타이어 부분에 LPG 트렁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로턴 같은 경우에는 이 산타페의 전용 탱크 브라켓을 제작을 해서 네. 여기 하단 부위에 아, 정말요? 네, 요게 이제 LPG 혹시라도 모를 추돌에 대비해서 보호하는 커버고 요 안에 탱크 65리터짜리 LPG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 트렁크 부분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네요. 거의 순정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근데 이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장작을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네요. 네, 제가 카라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항상 장작을 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이제 차량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LPG로 개조를 하고 나서 뭐 공간적인 부분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럼 주행을 하면서 달라진 걸 뭔가 소음이나 이런 걸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느낀 바로는 네. 원래 가솔린 차량이 좀 조용한 정숙성 맛에 타는 건데 네. LPG로 바꿨을 때 조금 더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 출력은 제가 LPG를 개조했다고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 지인을 태웠는데 네. 개조한 거 맞느냐고 한 번도 그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출력도 거의 9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개조를 하고 나서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게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LPG 이제 장착할 때 아까 본넷에서 보여드렸듯이 키트가 들어가는데 네. 저 키트만 이제 추가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 1년에 한 5,000원 정도? 아, 5,000원 이요? 네네, 5,000원 정도만 상승하기 때문에 뭐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년에 5,000원 정도면 뭐 자차에 그거를 포함을 하는 건가요? 네. 사고가 났을 때 LPG 관련된 부품이 손상 났을 때 그거를 처리해주는 비용이 1년에 5,000원 정도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다시 보험사에 말을 해서 등록을 하긴 해야겠어요. 네. 혹시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원래 현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 뭐 수리를 받고 하잖아요. 똑같이 그 블루핸즈로 가게 되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사후 관리에 있어서 블루핸즈로만 가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션도 한번 통으로 교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약간 그런 데도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LPG를 개조했다고 해서 크게 수리를 거부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거나 하진 않나 봐요. 네, 그 뭐 관리 방법이라면 이제 LPG다 보니까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시동을 걸지만 LPG 같은 경우에는 키 온을 한 상태에서 LPG 압이 차는 시간 한 10초 정도? 그 정도 있다가 시동을 걸어주고 그 정도만 관리를 하면 이제 더 이상 관리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LPG 개조를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증 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로턴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무제한. 아, 키로수는 무제한? 네, 2년의 무제한으로 이제 어떤 부품이든 고장이 났을 때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개조한 지가 3년이 지났고 거의 6만 킬로 가까이 탔지만 얼마 전에 연료 필터 한 번만 교체하고 더 이상 뭐 수리를 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아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연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요? 제가 첫 차를 뽑고 네. 이제 고속도로 시내 그다음에 풀투풀 주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휘발유 기준으로 했을 때 100km 정석 크루즈 하니까 한 13.5km 정도. 시내 주행은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구미 기준 한 7k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LPG로 개조하고 나서 LPG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실연비가 한 12.5km, 그 다음에 시내는 한 6.5km. 여기 로턴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연비가 최대 90%까지 나온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90%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90%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와, 요즘에 안 그래도 유류비가 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LPG 개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원래 이 가솔린으로 풀 충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나왔을까요? 720km 정도
하고 이제 트립 계기판에 이제 떴었거든요. 그럼 개조 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LPG랑 가솔린이랑. 못 타도 최소 1000km 이상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뭐 유류비를 떠나서 좀 더 오랫동안 주유나 충전을 안 하고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어요. 네. 아, 그리고 그 카라반을 또 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LPG 개조하면 이제 차량에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느껴보셨겠어요? 대부분 이제 LPG를 개조하면은 LPG가 힘이 약하다, 네. 뭐 출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일인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I 방식, 직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 1.6톤, 1600kg이죠. 와. 그거를 이제 끌고 다니는데 휘발유 주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LPG 모드로 해서 카라반을 운행하는데 정말 심한 언덕 말고는 네. 이때까지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거의 느껴보진 못한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보통 그냥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에코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에코 모드로 놓으면은 조금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600km의 카라반을 끄는데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카라반을 끌었을 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그 휘발유 기준으로 해서 카라반을 끌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한 7km? LPG로 했을 때는 한 6.5km.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래서 요즘같이 휘발유 가격이 한 2,000원 가까이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같이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름값 무서워서 카라반 못 끌고 나오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 부담 없이 카라반을 잘 운행하고 있죠. 그럼 이제 LPG 개조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류비가 좀 절약이 많이 되고 정숙하고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단점은 혹시 없을까요? LPG 개조의 최대 단점이라면 네. 이게 아무래도 고장이 났을 시 그럴 확률은 좀 적지만은 고장이 났을 시 이게 책임 소재가 아무래도 좀 불분명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거지 그거 말고는 LPG 개조를 해서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 LPG 개조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이제 제가 LPG 개조를 하고 나서 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렇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딱 명확한 기준을 드려요. 네. 연간 10,000km 원저리면은 절대 개조를 하지 말라. 왜냐? LPG 개조하는 이유의 최대 이유는 연비 절감인데 1년에 10,000km 정도 타시는 분들은 최소 6년은 타야지 손익분기점이 달성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교체하는 주기가 10년 안쪽이니까 네. 크게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2만 킬로 이상은 탄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적극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처음 LPG 개조를 할 때 주변에서 10분이면 10명 다 개조하지 말라. 왜 신차를 뽑아서 개조를 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 LPG 개조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돼서 거의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LPG 순정만큼 기술이 올라왔다. 이제 개조를 하실 때 차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PG 개조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테레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